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드디어 이제 또 죄가 하나 또 늘어났네요. 자, 이번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이 소아 청소년 의사회에서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로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헬기 사건으로 또 걸려 들었어요. 죄목이 늘어납니다. 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기네스북에 1등으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헬기 때문에 부산 민심이 이제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산 민심이 아니라 뭐 전국 의사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자, 고발까지는 이제 갔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비난 성명 쫙 나오고 전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제주, 강원, 충북, 요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예. 자, 물론 이제 뭐 세종 이런 데도 있긴 있죠. 예. 대전시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개 시도 가운데 한 4개, 서너 개 정도만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 의료에 대한 차별. 그렇죠? 요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의사회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3탄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우리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꼭 좀 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습된 이후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어제 DJ 이 행사장에서 고민정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 이번 헬기 사건 이후로요, 몸을 싹 지금 감추고 조심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이 정청래가 나왔어요. 자, 의전서열이라는 게 잘 당해. 무슨 대회 행사 있을 때, 자, 대통령 없으면 누가 대행하죠? 총리가잖아요. 총리 다음에 누가 하죠? 외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서열이 있는데, 자, 그러면 대표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원내대표가 해야죠. 원내대표가 못하면 또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정청래가 해야죠. 왜? 정청래가 최고의 선임자잖아요. 근데 누가 했어요? 고민정의가 했죠. 자, 이번에 그래서 이 헬기 요 사건으로 인해서 피습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홍익표, 그 다음에 정청래 완전히 여론의 폭탄을 맞았잖아요. 뒤로 싹 빠져요. 고민정의가 나옵니다. 고민정.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작전이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지만 실패 작전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작전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 병상 정치에 장기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나올 거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화 시키는 거예요. 장기화. 자, 지난번은 단식, 또 이번, 이 꼼수. 예. 아니, 그렇게 그치 생명이 이렇게 생명만을 중시하는 인간이 어떻게 정치하겠다고 나왔는지. 왜냐하면 정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한 말이 맞아요. 공공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재명이.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내 목숨 하나에만 연연하고 있는, 부패 카르텔 썩어 빠졌는데도 저는 혼자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5명이 죽었는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 이런 거 5명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중심이 아니고 5명이 자기 측근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는 그 뻔뻔함. 그런 가운데 지 생명 하나를 살리겠다고 병상 정치를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총선 관련해서 꼼수를 쓸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또 하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 공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범을 제대로 좀 파악해달라. 예.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동영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CCTV에 나와 있는 이 벤츠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 요것도 좀 공개를 하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피의자, 이 사람은 참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을 낼 수가 없을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해갖고 본인 스스로 내가 왜 누명을 받아야 되냐, 누명을 벗겠다는 취지에서 아주 얼굴까지는 뭐 안 까도 되겠지만은 어떤 이 사람인지 좀 내는 게 좋겠다,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복잡합니다. 부산 민심 날라가, 전국 민심 날라가, 총선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예, 이런 지금 상황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제가 SNS를 통해서 나돌아다니고 있는 이재명의 이 상처, 이 수술 자국, 요거가 진위가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도요, 좀 많은 자료 화면을 동원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도록. 그래서 이 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 검찰 고발을 내일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왜 그러면 고발하느냐? 바로 이 왜냐면 부산대에서 치료받다가 바로 또 서울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하고요, 서울대병원에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소아청소년 청소년과 의사회장 임현택 박사가 한마디로 이거는 특혜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전국에요, 이 소방 헬기가 2대, 29대, 그리고 부산에 2대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전북도의사회에서도 지금 내가 비판을 했고요. 대전의사회도 지금 발표를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북도의사회는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다.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의사회도요, 지역 의료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다. 경남도의사회도 편법과 특권을 얼룩진 서울행위였다. 자, 이미 이건 부산시 의사회가 일단 이니셔티브를 지었고, 그 이후로 전국 각지의 시도에 의사회들이 이제 비판 성명을 내놨는데,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이 의사회에서 고발 조치한 것은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관련 단체에서만 고발할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시민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고발을 요청해가지고요, 신속하게 딱 수사를 해라.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이걸 수사하게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관련 화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앰뷸런스를 타고 와가지고, 요 앰뷸런스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이 헬기로 옮겨 실는 모습, 그리고 이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그동안에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승기 교수는 서울대학에 부산대에서 이송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이송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이고 김혜경,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제 결국 왔는데, 자, 이 피습은 지난 1월 2일 날 아침 10시 17분에 피습이 돼서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것은 11시 16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출발한 것은 오후 1시, 도착은 3시 20분, 그리고 수술은 3시 45분에서부터 5시 56분, 요렇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수술까지 해서 딱 끝났는데, 수술만 끝났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도 중간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왜?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 됐던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심은 과연 언제까지 입원하고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조기에 병상정치를 이제 끝낸다. 그래서 퇴원을 곧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병상정치가 길어져 간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로는요, 민심이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민심의 흐름 여하, 그리고 이 선거공학적 판단을 떠나서 오로지 팩트, 이 자기 현 상태가 어떠냐, 요것만 보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적 요인들을 많이 변수를 집어넣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빨리 나갈까, 어느 날은 좀 늦게 나갈까, 이런 지금 이 내부적인 논의의 이 방향이, 그래서 이 선거공학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병상정치 어떻게 하느냐, 요거가 이제 궁금한데, 지금 이제 SNS에 놔두는 이재명의 이 모습을 보면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요만큼. 지금 1.4cm가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4cm. 자, 근데 이제 이 사진의 진위 여부는 요즘 하도 이제 합성 기술이 많으니까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SNS상에 놔두는 이게 적인데,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는 이제 왜 퇴원을 늦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 합병증, 이건 의사 서울대학에서도 바뀔 때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후유증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후유증 치료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퇴원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퇴원을 언제 하느니 요렇게 결론을 낼 상황이 안 된다. 예, 이러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권혁기 정무실장이 조금 전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하고 있는 상태고 혈관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혈관 수술 후유증 우려 때문에 절단정 속에 회복 치료를 해달라는 의료진의 당부가 있었다. 그리고 환자는 여기에 따르는 거다. 그리고 퇴원 여부는 병원에서 언급한 적도 없고 수술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퇴원하고 당부에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조속히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접견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자, 그래서 이미요. 예, 문재인 그다음에 또 이 한동훈 한번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접견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요청도 전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이제 수술, 겉으로는 조그마한 이 수술 차고일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혈관 감염 우려. 지금 이미 민정기 교수도 그런 입장을 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를지 늦을지도 모르고 그냥 의료진의 권고에만 따르고 있다. 요게 이제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부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뒤집어지느냐?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가 되니까 조아라 하고 부산으로 달려가서, 최고위원회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회까지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피습으로 이제 날아갔어요.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지금 민당에서는요, 지금 갑자기 민심을 달래려고 지금 누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제 김지호 정무보실장, 그 다음에 서은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둘 다 잘한다. 서울대, 부산대 모두 잘하고 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불을 끌려고 하지만은요, 이미 부산 내시민들은 상당히 날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나 날아갔는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실력도 없는 민주당, 실력도 없는 범죄인 이재명이가 현장을 쫓아가본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달랠 길이 없다. 이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상정치,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병상정치가 생각보다 이제 길어질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빨리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위중한 사람이고, 지금 그렇게 서울대까지 와서 했는데, 그렇게 금방 내나와? 그러니까 거짓말 했잖아. 딱 요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여론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오로지 의료진의 의견에만 따를 거야. 그래서 변수의 초점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있느냐? 의료진의 의견에다만 갖다 놓고 있어요. 예, 의료진의 의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진의 의견에다만 다 갖다 놓는 이유는 가변성을 많이 줘가지고 당에서 이 결정 시기를, 그러니까 퇴원 시기를 결정하는데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당에서부터 처음에 지난번에 굉장히 위중해 이렇게 당 주도권을 잡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의료진을 딱 앞에 카바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는 거예요. 의료진이 빨리 나가래. 그러면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래. 그러면 또 늦게 나가고. 그래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많이 확보하겠다. 그 차원에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소통관에서 정무실장이 지금 이 인터뷰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이 헬기와 관련해서 업무 방해 혐의 고발했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헬기 이거 수천만 원 든다는데, 이거 국민 혈세가 들어간 거다. 그야말로 이재명과 김혜경,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헬기를 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9 헬기를 이용한 것은 응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위반이다. 이게 이제 김선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전원한 거. 그래서 응급의료법 11조 상에 보면 의료기관 등록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부산대원은 최상급 의료기관이잖아요. 최상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치료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가 위법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법 이 상으로도 이제 위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119 구조 9급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119법 요 법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거는 위반이다. 왜냐면은요 119 헬기는요 도소벽지 응급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 시행령에 보면요 시행령 16조 여기에 보면은요 인명구조 응급 환자의 이송 즉 이송이라고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동승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라고만 딱 되어 있어요. 응급 환자. 근데 이재명은 응급 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게 응급의료법 11조나 아니면 119법 12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게 이제 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수현 변호사 이런 법리 해석에 따르면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 세금 환수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아과 청소년 이 의사회에서 내놓은 것은 이 업무 방해 혐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의 추가 고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부산대병의 업무 방해인데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좀 해 주십사. 이러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정리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이 병상 정치를 어떻게 오래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그 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당에서 전면에 나섰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료진 앞에 딱 깔아놓고 뒤에서 자기네가 상황의 유동성, 민심,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타이밍을 딱 설정하겠다. 괜히 이거 병상정치 길게 간다, 또 짧게 간다 하면 요렇게도 마이너스, 저렇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꼼수 작전을 지금 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칠승이라는, 지금 조금 전에 정부실장, 이번에는 권칠승 대변인. 뭐 여러분들 이름은 좀 아시겠지만 얼굴 잘 모르시죠. 자, 요런 사람을 지금 내세워서 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뭘로 삼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자, 이 범인 사진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요게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이 사진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 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겠고. 그리고 이제 공범을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요 동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요 동영상. 예. 이 동영상. 자, 하늘을 한번 쳐다보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늘을 쳐다본다는 얘기는요. 지금 벤츠에서 내려가지고 자, 하늘 저쪽에 딱 쳐다보잖아요. 예. 벤츠에서 내려서 자기가 체류할 이제 숙소, 호텔을 쳐다보는 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건너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 이거 건너오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 이제, 이게 이제 벤츠 차량에서 내린 거예요. 요 벤츠 차량. 자, 이게 멋있는 벤츠 차량들이 대가 보니까 이제 대형 벤츠예요. S클래스인 것 같아요. S클래스. 자, 이 벤츠 차량.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권칠승이가 이거 벤츠 차량까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공범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공범을 좀 똑바로 수사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경찰에서는요,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냥 이재명의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단독범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배우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설. 자, 그래서 뭐 장경태도 말이죠. 이 과거에 이 당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적도 지금 경찰에서는 발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검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정당법에요. 이 당적과 관련해서 이 보도할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유출할 경우에는요. 바로 이거는 이제 걸려든다는 거죠. 위법이라는 겁니다. 정당법상으로. 그래서 경찰도 요거는 좀 공개하지 않을 그런 그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법에 보면은요. 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할 때 당적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만 밝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여론을 보면 당적 논란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요, 이 당적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음모론, 그러죠? 예, 음모론이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요거를 계속 긁고 넘어지는 것은 공개 불가인데도 불구한 것은 이제 음모론과 관계가 있다. 왜냐면 뭐 지금 이제 이 김씨, 이 사람이 이제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네 안 했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론 거하고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래가 보수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려고 요 난리를 지금 펴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논란의 한 지금 폭발의 당정 여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정이가 어제 이제 연설을 했어요. DJ 연설을 했는데, 이 고민정 연설을 한 것도 지금 민주당이 당당치 못하다. 그만큼 여론에서 지금 굉장한 역풍이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고민정의를 앞세워서 한 거예요. 왜냐? 아니, 이거는 당 대표가 저기 하면 누가 대응을 해야 돼요? 예, 좀 홍익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익표가 빠져. 그 다음에 대신을 타는 누굽니까? 최고의 선임, 최고위원이 이 정청래가 해야 돼. 근데 정청래도 못해. 왜냐하면 정청래가 맨 먼저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 피도 많이 흘렸고, 뭐 생명위험하고 등등. 예, 그리고 뭐, 부산대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 이러다 보니까 고민정이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고민정이한테 넘어갔는데, 고민정의 이 연설문 내용. 이게 이제 피습 후 첫 번째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부터도 실패한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완전히요. 지금 이제 DJ, 이게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DJ 덕담은 뭡니까? DJ, 뭐, 전직 대통령도 비판받을 소지, 그 다음에 칭찬받을 소지들 다 있는데, 왜냐면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윤석열 정부 비판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얼마나 급하냐, 얼마나 코너로 밀리면 그 기회마저도, 즉 DJ 덕담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마저도 윤 정부 비판하는 데만 골몰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재명의 이 축사하고요, 문재인의 축사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둘이서 짜고 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 여론이 안 좋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우선 탄압서부터 시작해요. 지난 1년 7개월간 언론 탄압, 노동 탄압,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자유, 이런 거가 전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포인트를 갖다가 이런 데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안보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경제 안보 상황 안 좋다고 이 가짜 프레임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 탄압, 노동 탄압, 언론 탄압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자유 제한된 점, 요 점 등을 지금 부각시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소명을 상대하며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온다. 언젠가는 민주주의는 온다. 앞에서 민주주의 이제 깬다고 그랬으니까요. 행동하는 양심이 다달라.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DJ 이름을 팔아서 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이 당위성을 높이는 선동선전에만 나선 메시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J 그야말로 이 기념 이 행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그 더군다나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성을 띌 정도로 DJ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맨날 뭐예요? DJ한테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DJ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미 탈 DJ를 걷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나갈 거야.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함령 미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고민정의 이런 메시지를 볼 적에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의 메시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혼자 비판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문재인까지 나서가지고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합동 비판에 나섰다. 그래서 문재인은 뭘 비판하고 있느냐? 보복 정치를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민주당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문제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른 척하거나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자세, 이게 잘못됐다. 요 점을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